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역사의 처방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가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 묶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푸는 데 쓸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생각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인의 삶이든 사회 전체를 보든 우리는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요? 참 신기할 정도로요. 어쩌면 그 답의 실마리가 바로 역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을 확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말이죠. 미래를 위한 거대한 사례 연구집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진짜 수많은 성공, 실패, 위기 극복 이런 데이터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생각을 좀 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요. 바로 18세기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이분이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줄 겁니다. 버크의 핵심 생각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오랫동안 검증된 제도나 전통 이런 걸 그냥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요. 우리 한 세대의 머리로는 따라갈 수 없는 깊은 지혜가 쌓여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 그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검증된 결과물인 셈이죠. 그럼 버크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그는 기존 제도를 존중했고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급진적인 이론 같은 건 굉장히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언제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세대는 이 사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에게서 잠시 빌려서 잘 관리하다가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관리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버크의 생각이 실제 역사에선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딱 비교해서 보면 그 교훈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리더 한 명이 나라의 운명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그 혼란스러웠던 내전을 끝내고 제국의 튼튼한 기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뒤에 나타난 네로는 폭정과 부패로 그 모든 걸 다 망가뜨려버렸죠. 우리 역사도 똑같아요. 세종대왕은 정말 현명한 정책으로 백성들의 삶을 살찌우고 황금길을 열었는데 고중의 리더십은 결국 나라를 쇠락의 길로 이끌었단 말이죠. 보세요. 역사는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처칠에 그 결단이 없었다면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히틀러의 그 끔찍한 오판은 독일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잖아요.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루이 16세가 계속 실수를 하니까 그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된 거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성공과 실패의 기록들, 이게 바로 미래의 리더들이 꼭 봐야 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과서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버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무조건 옛날 게 최고야, 변화는 안 돼, 이런 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반대예요. 지키고 싶으면 변화해야 한다. 얼핏 들으면 좀 모순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버크가 한 이 말이 그의 생각을 딱 보여주죠. 변화할 방법이 없는 나라는 지킬 방법도 없다. 와,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아주 신중하게 적응하고 변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히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다 때려 부수는 급진적인 혁명하고 기존에 좋은 걸 더 좋게 만드는 현명한 개혁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죠. 버크가 말한 그 현명한 변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세종대왕의 세법 개혁, 공법입니다. 보세요. 일단 기존 세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무려 17만 명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에 딱 맞는 아주 합리적인 개혁을 해낸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기존의 틀 위에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제도라는 게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는 건 미국의 멀로 독트린을 보면 진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정책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처음에는 유럽은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하는 방어적인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명분이 됐다가 나중에는 아예 우리가 국제경찰이야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제도라는 건 시대랑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생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역사 속 교훈들, 이걸 지금 우리의 정책이나 비즈니스, 또 리더십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박물관에 처박혀 있는 죽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 상자 같은 겁니다. 옛날 사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팁을 줘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의 데이터 기반 정책? 이건 뭐 현대 행정에 그대로 본받아야 할 교과서죠. 또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신뢰를 얻었던 거. 이게 바로 위기 리더십의 정석 아니겠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큰 위기는 큰 혁신을 낳더라고요. 팬데믹 때문에 공중보건이 엄청 발전했듯이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폐허 속에서 영국의 복지국가라는 위대한 시스템이 탄생한 것처럼 말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역사는 그냥 연도 외우고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진짜 실용적인 사용 설명서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버크가 말했듯이 우리도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임시 관리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리는 이 수많은 결정들, 이건 과연 미래 세대에게 어떤 처방전으로 남게 될까요? 그게 지혜가 될지 아니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가 될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